2021년에 정말 혜성처럼 등장했던 식당입니다. 이소우화. 오픈하자마자 그리고 2023년 지금까지도 계속 유행의 중심에 있는 식당이기도 하고요. 예약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사장님이 가게가 잘 될 거라고 확신을 하신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 뒤로 분점도 여기저기 오픈을 많이 했고요. 가격대는 투트랙으로 해서 저렴한 쪽은 한 6만원 전후, 그리고 비싼 쪽은 15만원 그 정도입니다. 캐치 테이블 들어가 보면 이소구와 구우몽, 여기는 하남점이고요. 그리고 이소구와 진, 여기는 코엑스점입니다. 이 두 군데는 그래도 예약이 좀 널널한 편이고요. 한남동에 있는 두 군데, 이소구와 본점과 이소구와 혼, 그리고 압구정에 있는 이소구와 천공, 이렇게 세 군데는 예약이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곳은 여기도 굉장히 초반에 열렸던 가게죠. 압구정에 있는 이소구와 천공을 방문해서 대체 뭐가 그렇게 매력적인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위치부터가 되게 좋고요. 압구정역 나오면 바로 앞에 첫 건물입니다. 가격은 7만원에서 500원이 빠진 69,500원이지만 더 비싼 코스로 15만원짜리도 있습니다. 15짜리 코스로 예약을 하면 룸으로 가서 먹고요. 기본 코스로 예약을 하면 홀에서 식사를 합니다. 오늘은 요 기본 코스 보여드릴 거고요. 본격적으로 리뷰를 하기 전에 정말 간단하게 이소구화를 표현을 해보면요. 이소구화 기본 코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공장입니다. 그게 가장 적당한 비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크게 두 가지에서 그걸 느낄 수가 있고요. 하나는 시간, 하나는 공간. 시간 얘기를 먼저 하면 일단 평일 저녁에도 2부제로 돌아가고요. 1부가 5시 반에 시작해서 1시간 반 동안 식사를 하고 그 후에 30분간 정리를 하고 7시 반에 2부 손님을 받기 시작합니다. 일단 코스가 그렇게 길지 않고 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코스를 길게 내기가 어려운 가격이죠. 그리고 고기도 한우 2+ 쓰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연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소구화는 식사 도중에 고기를 추가 비용을 내고 더 주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식사 시간 끝날 거 생각하면서 먹으면 고기 추가해서 더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대화도 별로 안 했는데 설명 좀 듣고 사진 좀 찍고 하다 보면 1시간 반이 다 끝나는 느낌? 그리고 시간이 좀 쫓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들게 만드는 이유가 공간입니다. 일단 자리가 되게 다닥다닥 붙어 있고요. 앉으려면 의자 2개를 다 빼야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간격이 좁습니다. 칸막이가 있기는 하지만 옆팀이랑 거의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시스템이고, 최대한 많은 손님을 소화할 수 있게 자리가 배치가 되어 있고, 서버들이 고기 굽고 요리 내는 것도 정말 공간을 최대로 활용해서 동선이랑 자리가 짜여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로 현대미술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관람객이 미술 작품에 돈을 내고 그 작품에 함께 동참을 하는, 예약으로 시작해서 인스타로 마무리가 되는 현대미술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 뭔가 좀 이소구화를 비난하는 것 같은 뉘앙스로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로 어떤 이런 시스템을 짜고 매뉴얼을 짜고 가게를 꾸려나가는 역량이 사장님이 대단하신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음식이 나름 괜찮습니다. 이 가격에서 한우로 코스를 짜서 얼마나 대단한 아웃풋이 나오겠냐 생각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정말로 스탠다드하게 먹을만한 구성으로 코스를 채워놨습니다. 소고기 코스면 당연하게 기대하는 타르타르 나오고, 양념 살짝 달게 해서 누가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요. 성게 추가하면 이렇게 한 덩어리 올려서 나옵니다. 촬영용으로 크게 한번 나오고 즉석에서 비벼서 또 소분을 해서 옆팀이랑 나눠서 먹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가게를 효율성 있게 돌리고 있구나, 되게 인상적인 부분이고요. 다음은 당근 샐러드. 따뜻하게 당근을 구워서 나오고 여기에 그라나 파다노를 뿌려서 주십니다. 더 비싼 파르미자노를 적은 양을 뿌리는 것보다 맛이 좀 덜 복잡해도 가격이 좀 더 싼 그라나 파다노를 많이 뿌려서 주시는 부분도 코스트 관리, 그리고 손님들의 만족,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부분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고기입니다. 2+인 건 항상 같지만 부위는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집니다. 등심, 채끝, 부채 요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나오는 것 같고, 이날은 운이 좀 좋은 건지 새우살이 나왔습니다. 새우살 부드럽고 고소하고 등심에서 제일 맛있는 근육이죠. 근육 이름으로는 가시근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저 큰 덩어리는 사진으로 봐서는 아랫등심, 알등심 쪽으로 보이고요. 이게 아마 등뼈 10번 그 정도, 그 근처의 고기로 보이고요. 소스는 4가지로 겨자, 취미추리, 소금, 와사비 이렇게 나옵니다. 소금이랑 와사비만 가지고 먹어도 될 정도로 괜찮은 고기가 나왔고요. 겨자랑 취미추리도 고기랑 같이 먹으면 되게 잘 어울립니다. 일행은 트러플을 추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갈아서 올려주셨습니다. 트러플 오일도 추가로 뿌려서 주시고요. 사실 트러플이 생각보다 향이 약한 재료라서 오일을 추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오일을 추가하니까 왠지 가오가 약간 좀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은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코스는 미트파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잘라서 사진을 찍으라고 포즈를 잡아주셨고요. 굉장히 민망하니까 웬만하면 커플끼리 가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한 덩어리를 반으로 잘라서 둘이서 한 조각씩 먹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아주 달큰하고 뜨끈하고 치즈, 고기, 단맛, 페스츄리 이렇게 조합을 하면 뭐 무조건 맛있죠. 식사 마무리는 솥밥 그리고 된장국. 솥밥은 버섯 조림이 들어가서 달큰하고요. 된장국도 감칠맛에서 나오는 단맛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반찬부터 요리까지 전 메뉴가 어느 정도의 단맛은 다 가지고 나와요. 세지는 않은데 단맛을 전부 다 깔고 있어요. 그래서 먹으면 먹을수록 땡기는 맛. 국물도 구성을 잘했고요. 저는 이런 새우나 꽃게 같은 게 코스트 너무 많이 올리지 않으면서 먹는 입장에서는 만족감을 되게 잘 챙겨주는 재료로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디저트도 나름 신경 썼고 해서 식사에 나온 음식에서 뭔가 크게 실망스러운 부분은 없었다는 점은 확실하게 하고 싶고요. 한국에서 대중적으로 좋아하는 단맛을 전체적으로 잘 써서 크게 호불호가 없이 잘 나옵니다. 그러나 역시 저에게는 이런 시스템과 매뉴얼이 조금 충격적이라는 점. 식당이 손님에게 줘야 하는 그 어떤 편안함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저한테는 좀 눈에 많이 밟히고요. 식사가 아직 안 끝났는데 이제 다음 팀 들어올 준비를 먼저 시작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사실 인스타에는 올라가지가 않는 부분들이죠. 폰 카메라는 음식을 향해서 아니면 루이비통 가방을 향해서 켜져 있지 뭐 예를 들어서 의자를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거나 하지는 않으니까요. 사실 루이비통에 올려놓은 고기를 찍는 것도 이해는 잘 안 되고요. 일단 이 루이비통을 저희가 받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식당이랑 뭐 엘베마시랑 제휴 같은 걸 한 건가? 뭐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이런저런 아쉬운 부분을 느꼈든 말든 여전히 이소구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제 취향이 보편적인 취향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게 세팅이 어쨌든 맛으로는 별로 깔 게 없는 이소구와 천공이었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